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XS 맥스 그리고 XS 10R 요번에 새롭게 채용된 듀얼심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듀얼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 사용자분들은 조금 낯선 기능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해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듀얼심 기능이 적용이 되어 왔고요. 아이폰에 이번에 채용된 이 듀얼심 상당히 좀 느린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저도 이번에 아이폰 XS 맥스 홍콩판을 무리해서 구매를 한 이유가 바로 이 듀얼심 기능, 특히 이 홍콩판 XS 맥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폰들과는 다르게 물리 듀얼심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아이폰 XS 맥스나 XS 그리고 10R 같은 경우에는 이심 하나에 물리심 하나 이렇게 듀얼심이 구성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통신사에서도 이미 이심 다운로드 수수료를 책정을 한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바로 듀얼심 사용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일주일 동안 이 듀얼심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이 듀얼심 처음 사용하는 분들 그리고 이미 사용했던 분들 이 아이폰의 듀얼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듀얼심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느냐? 자, 듀얼심은 회선이 두 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아이폰뿐만이 아니고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듀얼심의 사용은 듀얼 스탠바이와 듀얼 액티브로 나뉘어지는데 듀얼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에 모뎀이 두 개예요. 하나의 회선으로 통화를 하면서 다른 회선으로 데이터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렇게 구성이 가능한 스마트폰들은 듀얼 액티브 스마트폰이라고 하고요. 배터리 소모 문제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용화 되지는 않은 그런 기술이 바로 듀얼 액티브 기술이고 아이폰을 포함한 지금 다른 외산 스마트폰들이 사용하고 있는 듀얼심 기술은 듀얼 스탠바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듀얼 스탠바이라는 게 뭐냐? 듀얼 스탠바이는 이렇게 두 개의 회선이 들어가고 보시면 지금 아이폰에도 SK와 KT 두 개의 회선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회선이 들어가고 듀얼 스탠바이 전화되기만 합니다. SK든 KT든 전화를 대기를 하고 데이터 사용은 그 차후 문제가 됩니다. 왜냐? 스마트폰, 폰이잖아요. 그래서 전화 기능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이 듀얼심의 구성은 음성 통화에 유리한 통신사가 있을 수가 있고 데이터 이용에 유리한 통신사가 있을 수가 있죠. 두 개 통신사의 조합을 아니면 두 개 상품을 가입해서 사용을 하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발생을 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영업이 바쁜 비즈니스맨들 전화번호 두 개를 사용하는 분들 지금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의 전화기로 통합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듀얼심에서는 일단 전화가 가장 기본이 되고 나머지 이 두 회선 중에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는 어느 회선의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듀얼심 설정은 아이폰 활성화하면서도 가능하지만은 활성화 이후에는 설정에 있는 셀룰러 데이터에서 어느 심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정된 설정은 사용 중에 설정을 다시 바꿔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던 걸 보조 회선으로 데이터를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아이폰에는 듀얼심이 처음 탑재되다 보니까 이 회선 간의 데이터 전환이 생각외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 아래쪽에 기본 음성 회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기본 음성 회선은 애플의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연락처에서 기본으로 사용할 음성 통화 회선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 지정되어 있는 회선으로 음성 통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방금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설정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회선을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회선이 데이터가 지정이 되면 지금같이 SK가 데이터가 지정이 되면 SK 회선을 통해서 통화를 할 때 데이터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SK가 기본, KT가 보조입니다. 자, 여기서 전화 거는 화면에 상단에 보시면 기본과 보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으로 두고 114를 먼저 걸어볼게요. 114를 걸고 자, 이렇게 전화가 걸리면 두 번째 KT 보조에서는 죽어버립니다. 이때 KT로 전화가 들어와도 사용자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인터넷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 지정된 회선으로 통화를 할 때는 인터넷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전화 끊고요. 또 날려버리고. 자, 그러면 보조 회선으로 통화를 해볼게요. 자, 보조 회선은 지금 데이터는 기본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지만은 기본에 데이터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상단에 위치하고요. 뒤에 LTE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보조로 바꾸고
전화 걸 때는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듀얼심 사용할 경우에는 번호 누르고 바꿔주셔도 되고. 자, 그럼 보조회선으로 전화를 걸어볼게요. 보조회선은 데이터 사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자, 전화 걸렸어요. 여기서 다시 사파리 실행. 이 통화 중에는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자,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모바일 사용할 때는 데이터 지정된 회선으로 통화할 때만 이 인터넷이 가능하다. 이게 듀얼 스탠바이의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특히 이 아이폰의 듀얼 스탠바이, 지금 보시다시피 LTE, 그 다음 KT는 아무런 시그널 표시가 없죠. 4G 플러스 3G 구성의 듀얼 스탠바이입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 포스팅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착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아이폰의 듀얼 스탠바이는 전형적인 4G 플러스 3G 듀얼 스탠바이고요. 물론 LTE 회선이라도 넣어서 자동으로 3G 전환이 되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듀얼심 구성이 좀 까다로워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 아이폰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라면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3G 망이 없죠. U 플러스는 LTE로만 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U 플러스와 U 플러스 유심 두 개를 넣는다는 것 자체도 성립하지가 않고, 왜냐? 데이터 지정하는 유심만 LTE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에서는 3G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U 플러스는 3G 망이 없기 때문에 U 플러스 유심을 두 개를 넣었다 가정했을 경우에는 기본으로 데이터로 설정된 회선 하나만 살고 나머지 회선은 죽어버린다는 거죠. 다른 통신사와 고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에서 음성을 사용하고 다른 통신사의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 회선으로 지정을 해야 LTE에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성이든 뭐든 간에 다른 그 음성만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다른 뭐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 듀얼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아이폰 XS에 적용된 애플의 듀얼심이 아직까지 4G 플러스 3G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차후에 듀얼 VLTE, 듀얼 LTE까지 지원 업데이트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U 플러스로 듀얼심 구성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에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아이폰에서 먼저 대중화시키고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는 그런 성향을 보였었는데, 요번에 이 듀얼심 기술은 아니에요. 아이폰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아이폰의 듀얼 스탠바이 이렇게 LTE와 3G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샤오미 포코폰의 듀얼 스탠바이, 자 4G, VLTE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른 회사들은 이렇게 이미 듀얼 LTE에 듀얼 VLTE까지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것도 듀얼 액티브는 아니고 듀얼 스탠바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도 저 지금 방금 보셨던 샤오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4G 플러스 3G였어요. 모뎀 업데이트를 통해서 4G 플러스 4G 듀얼 스탠바이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이폰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면 사용 환경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이 설정상에서 전환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전환 속도가 너무 늦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 회선별로 메신저 앱이나 이런 두 개를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이미 지금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아이폰은 이제 듀얼심 이제 시작인 만큼 그런 기술들까지 이제 하나 차근차근 적용이 되어 나가겠죠.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아이폰이 듀얼심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전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특히 샤오미나 이런 기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허접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듀얼심, 듀얼 스탠바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사들도 국내에는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듀얼심 스마트폰은 홍미노트 5가 유일하게 정발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샤오미의 몇몇 기기들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포코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달 정발이 된다고 하는데 포코폰 마찬가지로 사용이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에서는 지금은 많이 미진하지만은 빨리 업데이트가 되길 바라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화와 문자, 지금 일단 이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화 같은 경우에는 금방 기본, 보조 이렇게 통화 기록이 남아있죠. 지금 전화 앞쪽에 보시면 기본과 보조, 통화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느 회선으로 통화를 했는지. 자, 기록에 남아있는 같은 번호를 전화를 걸었다. 다른 회사를 사용해서 같은 번호를 걸었다. 그럴 경우에도 여기 통화 기록에 남아있는 보조를 누르면 보조로 가고 기본을 누르면 기본으로 갑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남아요. 많은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가 있겠죠.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같은 사람에게 두 개 회선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문자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보낸 회선을 사용해서 다시 회신을 하도록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편의 기능은 지금 현재 전혀 없고요. 뭐 회선별로 전화 벨소를 구분한다든지 문자 벨소를 구분한다든지 그런 설정 아예 없고요. 그 듀얼심에서 하나 가능한 거는 이 연락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회선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 듀얼심에 대한 이 아이폰의 유일한 편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샤오미든 다른 외장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이제 듀얼심이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대가 컸었는데요. 솔직히 아이폰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무리해서 홍콩판을 구매를 했지만 그 e심 다운로드 비용이 아까워서 이 홍콩판을 구매를 했지만 이 듀얼심만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무척이나 실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듀얼심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아직 차후에 이제 업데이트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하시고요.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이 아이폰의 듀얼심 그렇게 뭐 사용할 만한 기능은 아닌 듯합니다. 아마 지금 사용했다가는 상당히 곤란이 될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유심에 전화번호 저장해 두시는 분들도 많죠. 유심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따로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연락처로 통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연락처로 묶여져 버려요. 자, 이런 연락처에 대한 구분, 이렇게 단순하게 연락처에서 뭐 선호시 회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연락처에 대한 구분까지도 이제 조금 더 여러 부가 기능들, 사용을 위한 편의 기능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고요. 혹시나 나중 차후에 추가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